우리가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건가요? 그러니까 4월 9일에 처음으로 상장되는 ETF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네. ETF였고 또 하나는 미국 테크 탑10 ETF였고 두 개 다 첫날 대박 났던데. 아, 네. 거의 뭐 거래 대금이 제가 한 2시 정도까지 봤는데 한 300억 막 이렇게. 네. 하루에. 네. 그 되게 큰 규모죠. 300억이면 그렇죠. 하루에. 첫 상장일에 그 정도 되는 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네. 뭐 주식초등학교에서 홍보를 잘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불과 한 달 전, 2달 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5% 넘어섰을 때 막 시장 급락했었고 네. 막 이거 이제 주식 투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반등하고 1.6 수익률 됐을 때 또 한 번 급락하고 근데 네. 지금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7%인데도 미국 3대 지수는 뭐 날마다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또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돈 한 방에 몰빵 해놓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더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 얘기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연금에서 연금. ETF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연금을 통해서. 그렇죠. 일단은 연금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연금 관련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머니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머니무브가 뭐냐면 안전 자산에서 네. 투자 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네. 근데 뭐 신문지상에서도 요즘 많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금저축 전체 잔고가 예. 150조 원 정도가 돼요. 네네. 여기에서 연금저축 펀드가 차지하는 게 한 19조 가량 되거든요.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랑 대비해서 30%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 이제 뒤에서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연금저축 펀드는 결국 이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쓸 연금 자산을 투자 자산을 통해서 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시중 자금이 점점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 잔고뿐만 아니고 신규 가입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후 대비, 노후 네.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연금 관련된 상품들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네. 용어도 연금 저축 펀드 간단하게 좀 정리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 네. 그리고 퇴직연금 네.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개인연금은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스스로 이제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하는 이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직장인이라면 그쵸? 네. 회사와 이제 매칭해서 맞습니다. 내고 있는 것들. 그것과 더불어서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추가적으로 음. 또 이제 자금을 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IRP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개인연금과 크게 퇴직연금 두 축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이제 내가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DC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랑 이제 말씀드린 IRP 두 가지로 돼 있고 음. 이게 세제 혜택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뭐 큰 틀에서는 차이는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연금 저축이라는 이 패키지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담아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서 나중에 은퇴 시점에 됐을 때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점은 네. 연금 저축 계좌 내 ETF 잔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아름아름 증권사들 통해가지고 이제 확인한 데이터를, 예, 바로는 주요 증권사의 연금 계좌 내 ETF 잔고가 네. 19년 말에는 5천억 5천억. 가량이었고 예. 2020년 말에는 2조 원. 4배. 그렇죠. 그리고 지난 3월 기준으로는 거의 3조 원 넘게 잔고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올해 들어서 더 빨리 늘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를 엄청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금 상품을 통해서 ETF를 담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원래 ETF가 가진 장점이랑 거의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ETF가 뭐 황금성도 좋고 네. 즉각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들이 연금에서도 그대로 놓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ETF가 기본적으로는 펀드의 일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는 펀드니까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ETF 하나만 하더라도 10개 종목 이상을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국가건, 섹터건, 특정 테마건 어떤 ETF를 선택하면 그냥 그거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편하게 이제 실시간으로 매매 가능한 것도 ETF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연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연금 이 안에서 연금이라는 패키지 안에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담지만 하나만 담고 쭉 갈 수도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TDF나 이런 거는 하나만 담아서 쭉 가도 되지만 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ETF를 통하면 이런 리밸런싱이 되게 손쉬워지는 거죠. 그때 즉각적으로. 네. 그 저희 주식초등학교 그 ETF 요건 이 방과후 ETF 하는 그 시리즈 중에 그런 댓글이 붙은 적이 있어요. ETF 매매하면은 증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ETF를 하면 거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거는 또 투자자 맞습니다.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 10년 보고 장기적으로 매월 10만 원씩 쌓아 모아 가야지. 게다가 한 50만 원 모았는데 홀랑 팔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은 개인들한테 좀 혜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그렇죠. 할 이제 거잖아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이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네.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매년 이제 연말정산 받으시는데 네.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제일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대 16.5%까지 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6.5%라 함은 내가 낸 돈의 16.5%. 그러니까 과표를 다 산정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네. 최대 16.5%를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포인트는 이제 원래는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 계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또 있고요. 지금은 내가 불임만 하고 네. 모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쵸. 나라에서도 세금을 안 물리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으로 받을 때 거기에다가 세금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낮게 적용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연금이니까. 세율 자체 또 저율로 네. 적용받기 때문에 음. 여러모로 예, 매력 있습니다. 3.3에서 5.5% 네.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근데 노후 대비해 놓고 노후를 위해서 이제 쓰겠다고 타는 연금인데 그래서 네.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매매 차익이 비과세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매력은 없어요. 똑같죠, 그냥.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금 수령한 시점에 저율이지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일반 계좌에서 하면 비과세인데 네. 이건 약간 이제 불리한 거죠. 국내 주식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23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렇죠. 예, 세금을 내야 되니까 주식 투자의 양도세가 이제 전면 과세되는 네. 금융 투자 소득세가 이제 만들어지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도 앞으로는 연금에서 하면 유리해지는 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 투자 부분인데요. 네. 해외 주식은 원래 15.4% 음. 그대로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네. 연금 쪽에서 하면은 요게 가장 이제 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론으로 들어가죠. 일단 개인연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ETF 거래가 가능한 거는 첫 번째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펀드. 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지점 방문 굳이 안 하셔도 온라인 통해서. 비대면으로 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손쉽게 계좌 개설하시고 뭐 ETF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거래는 워낙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얼마까지 그러면 넣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연금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5년 이상 납입하신 다음에 만 55세 이상이 되시면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방송을 해도 헷갈리고 또 들어도 헷갈리고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저도 다시 정리해보고 하거든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사실 해주세요. 저도 항상 헷갈리는 부분인데 연간 납입 한도가 전체 연금을 합해서 1,800만 원까지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만 55세 이후에 이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납입한 이제 세액공제 받는 부분은 연 700만 원까지 네. 가능하게 되고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을 예로 들면 700만 원까지 냈을 때 700만 원의 16.5%인 1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700만 원 넣고 115만 원 돌려받고. 맞습니다. 이거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네. 요거 연금 수령 시점 되기 전에 해지하면은 이거 돌려받았던 세금 다시 다 그렇죠.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제 뭐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세액공제 받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익률을 그냥 먹고 들어간다고 네. 보셔도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나라에서 그냥 그렇게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개인 스스로 좀 준비하시라. 근데 나라에서 좀 도와드리겠다. 그 측면이니까 그렇죠. 10분 활용해야죠. 이거.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의 오늘 본론은 연금 상품을 통해서 ETF를 투자하면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주의할 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도 뭐 다 이렇게 좋은 것만 있을까? 투자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연금 계좌에서는 그 레버리지나 네. 인버스, 네. 뭐 곧버스도 있고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투자가 막혀 있습니다. 네. 그냥 주식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는데 네.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진짜 곱하기 몇 그렇죠. 상품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연금 자산은 안정. 결국 그렇죠. 안전하게 노후. 운용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내 노후 자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왜 이게 안 되는지는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테마형 ETF는 괜찮은 거죠. 그럼요. 테마형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보다는 이 제한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선물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제 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위험 평가액이 40% 이상 넘어가는 ETF도 투자가 불가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전체로 봤을 때 주식형 자산이 70%가 맥스예요. 네. 투자 한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ETF를 네. 내가 뭐 전체 연금이 100만 원인데 70만 원 투자했다. 네. 그럼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에 뭐 채권형이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연금 상품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ISA를 통해서 ETF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ISA. 네, 맞습니다. 그건 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ISA 계좌라는 거는 예. 그 나의 개인의 이제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에 노후가 아니라 지금 모아가고 그렇죠. 있는, 연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만기가 짧기 때문에 네. 더 그렇고요. 네. 근데 여기에 모든 투자 자산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음, 패키지로 다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과세 혜택이 또 포인트가 될 거고 그렇죠. ETF 자체도 여기 이 계좌에 이제 담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중개형 ISA가 새로 출시가 그 돼가지고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월 말부터 이제 주요 증권사들에서 이제 계좌 최근에 개설을 시작했어요. 21년 네, 2월 말. 네. 지지난달이었는데 일임형. 그렇죠. 일임형이 알아서 내가 이름을 해드릴 테니 알아서 사주세요 하는 그쵸. 거고 신탁형은 내가 그때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중개형은 그럼 무슨 차이예요? 중개형은 사실 이제 신탁형이랑 거의 이제 예. 개인 측면에서 운용하는 거는 흡사하지만 네. 개별 주식이 가능하다는 게 큰 차이예요. 원래 신탁형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을 그 안에 담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중개형은 그 안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또 ETF가 신탁형에서 가능했지만 이 주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로 좀 관심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ISA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도 매월 이렇게 모아갈 수 있고 이런 네. 식으로. 근데 네. 거기에 ETF를 통해서도 네.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특이점은 네. 원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어떤 뭐 펀드건 ETF건 어디서 이익 나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고 손실 나면 이제 안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ISA 계좌 안에서는 이걸 다 퉁쳐서 음. 과세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뭐 어떤 전체 나의 계좌가 플러스면은 뭐 비과세 등 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럼 이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네. 그리고 뭐 농민이나 서민형 같은 경우 40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네. 내가 그걸로 벌어들인 금액이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네. 9.9%의 상대적인 저율로 또 분리과세 네, 받으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아예 가입할 수가 없는
상품이어서 거기는 또 별개고. 그래서 세제 혜택도 괜찮은 것 같고 IS도 매력적인 상품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좀 꼽아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연금 상품을 통해서 모아가기 딱 좋은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특정 상품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네. 그 올해 네. 1분기 동안 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를 말씀드리면은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 그 1월부터 3월 말까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ETF가 차이나 전기차 ETF였어요. 그리고 2위는 2차 전지, 3위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상품이었는데 네. 그만큼 전체 시장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가 뭐 주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런 단타 중심보다는 테마형으로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뭐 투자 트렌드가 조금씩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트렌드랑 연금 계좌내 ETF 잔고가 늘어나는 거랑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아, 연금 쪽에서도 이런 상품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점점 유입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도 점점 이제 스마트해지시는 걸 테고 저희도 매번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장기적으로 혁신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네,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근데 들고 계시는 건 뭐예요? 그 이제 테마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ETF 투자 11대 테마에 주목하라 네. 해서 이제 장기 성장이 유명한 11개 테마를 꼽아가지고 네.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전기차부터 반도체, 원격 진로 다양한 테마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거 ETF나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자책 형태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쭉 보시면은 어떤 테마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데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요 내용들은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 안에 가보면 전자책으로도 있다. 네, 맞습니다. 거. 아, 너무 감사합니다.